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그리고 서남권 산단이 정부의 산단 대기조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각종 어리와 전복 등을 양식하는 여수 앞바다의 해상 가두리는 전남도내 전체 양식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나무로 만들어진 해상 가두리는 해마다 태풍과 적조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적지 않은 어업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목재 가두리 시설이 태풍이나 적조를 피해 옮기기 어렵거나 또 이동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나 적조가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들을 방치한 상태였는데 이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고 나서는 좀 보다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목재 가두리를 폴리에틸렌 재질로 교체해 파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가두리 한 대당 37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 비용의 70%를 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의 전체 해상 가두리는 7,400여 대. 2016년에 시작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80%가량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도 7억여 원이 확보돼 19어가 188대가 교체됩니다. 기존의 목재 가두리보다 이렇게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민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어가에서는 자부담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감안한 연차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45개의 금빛 마릴린.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의 작품 앞에서 관람객 수십 명이 숨죽여 해설을 경청합니다. 이미지 자체는 아주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미지가 가진 그 자체의 힘은 소실되기 이릅니다. 얇고 가느다란 조각상으로 많이 알려진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사람의 몸을 살아있는 붓으로 사용한 이브 클랭의 파격적 작품 앞에서도 관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간인지 좀비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좀비들아, 신앞의 진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의 풍경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리움미술관의 순회전, 인간 7개의 질문이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개막된 건 지난 2월 24일. 방역 시국 속 텅 빈 전시관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물러나고 비로소 작품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며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입장객 제한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제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풀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몇 년 만에 전시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랑 오면서 되게 좋다 하면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문화생활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분출하면서 이른바 뮤캉스, 뮤지엄 바캉스가 뜬다는 말도 실감됩니다. 2년 동안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수 왔다가 여기서 이 전시회 인간 7개의 질문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왔어요. 미술관 바깥의 풍경도 코로나19에 억눌렸던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앞에 창고했던 건물들도 미디어관과 쉼터 등으로 잘 단장돼서 한번 들러볼 만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관광 핫플레이스의 야심이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지 2년 4개월. 무게감 있는 공공미술관의 전시 콘텐츠와 주변 연계시설들의 조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광양지역도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목포 등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고 있는 대불 국가산업단지입니다.
367개 기업에서 연간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 장기화와 산단 노후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부의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에 대불 산단 등 전남 서남권 4개 산단이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단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상수도고 하수도고 아주 선발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 대불 산단에 있는 기업주들은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 산단 등 4개 산단에는 3,619억 원이 투입돼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대불 산업단지 등 4곳을 친환경 조성과 해상풍력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산단 재생 계획을 세우고 산재 예방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산자부 등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고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서남권 핵심 산업인 조선과 해상풍력이 재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항 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210만 TEU. 이 가운데 47%를 넘는 99만 TEU가 광양항 배후부지 내 54개 기업에서 창출된 로컬 화물입니다. 로컬 화물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현재 광양항 배후부지 230만 제곱미터 면적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고 용진안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 광양항 동서측 배후부지 가운데 주차장, 녹지 등 14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용도 변경을 통해 최근 9개 입주기업 선정을 마쳤습니다. 또 광양 세풍산단 내 33만 제곱미터도 매입해 배후단지로 지정하고 조만간 입주기업 모집에 나서게 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도 연내 본격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측 배후단지 11만 제곱미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빠르면 이번 올해 말 착공해서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추가로 확충될 광양항 배후부지에 기업들이 입주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광양항 컨테이너 로컬 화물량도 3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99만 TEU 화물을 창출해왔는데요. 저희가 세풍산단까지 다 되게 된다면 130만 이상은 이쪽에서 창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사업이 포함되면서 광양항은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분위기를 타고 광양항 배후부지 확장 사업도 함께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기간입니다. 짙은 안개는 선박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최근 5년간 3월에서 7월 사이 발생한 166건의 선박 사고 가운데 방향 상실, 충돌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발생한 경우만 57%에 달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배 항해를 하다 보면 출돌도 할 수 있고 어디서 그 배들이 나타나서 우리 배들에다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할. 밀수범과 밀입국자들도 짙은 안개가 낀 이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던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3월에서 7월 사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와 밀입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에는 소형 보트들이 없는데 이런 소형 보트들이 그 한 방향 목적 항해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그 어선들이 어구를 적재하지 않고 조업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한다거나. 해경은 최근 게릴라성 짙은 안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바다 안개가 예상될 경우 어민들의 출항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갑작스러운 농무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해로드라는 어플과 음향 신호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시고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또 해무가 짙어지는 시기 잇따르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두륜산 아래 한옥 가람들이 한 송이 연꽃 모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찰의 경계를 흐르는 계곡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남원, 북쪽은 북원이 배치됐습니다. 대웅전의 3층 석탑, 대웅전의 산불 좌상은 보물로 지정돼 오랜 세월 남도의 정신적 요람으로 대흥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볼 수 있는 무량수각은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의 융합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공간에서 한복을 입은 스님들이 한식을 주로 어떤 주된 어떤 주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역사적 어떤 문화적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수많은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인 천년의 숲을 품은 대흥사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전국 6개 사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흥사에 담긴 천년의 세월 속에 선사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과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소중히 보호하고 아름다운 천년의 숲과 함께 갖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속의 보물이 된 해남 대흥사. 이제는 한국 차문화를 재정립한 초이선사의 후예들이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보존하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